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5천만 원씩 1억 정도는 누구나 좀 할 수가 있고, 많이 열심히 하고 운도 좀 따라주고 명의가 나 말고도 하나 더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까지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24년부터 25년까지 실전반이 낙찰받는데 굉장히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경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로 반드시 하겠다는 믿음이 좀 필요하고, 낙찰받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싸게 받으려면은 여러 번 입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라면 당연히 초보가 쉽게 할 수 있는 소액 물건으로 하시게 될 텐데, 입찰을 여러 번 하는 것도 경매에서는 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큰 기술 난이도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그냥 여러 번 입찰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세봤더니 집계된 것만 한 240개 정도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40개 낙찰받은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로 내 돈으로 도대체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제가 그 일주일 동안 해외에 좀 있었는데 연말에 휴가를 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발리를 다녀왔습니다. 발리 간다는 얘기를 아주 가까운 몇몇 저희 직원 말고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이게 사회적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발리에 있는 동안에 그 워케이션이었기 때문에 입찰가를 다 보고 업무를 다 봤습니다. 낮에는 관광을 다니거나 쉬고 저녁에는 입찰가를 쓰고 했는데, 낙찰을 11개를 받고 매도는 5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 직접 법원을 가지 않고도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차익이 1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 수익이 조금 달라지게 될 텐데, 저희가 4억대, 4억대, 그리고 3억대, 2억대, 3억대로 해서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6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6,800만 원의 차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5천만 원씩 1억 정도는 누구나 좀 할 수가 있고, 많이 열심히 하고 운도 좀 따라주고 명의가 나 말고도 하나 더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2억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고성과자들 중에는 2억 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1년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 최소한의 관리를 해준다면 연봉 1억 이상을 벌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해외에서 살면서 한 달 살이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반드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매로 수익을 내려면은, 저는 이제 아파트 경매가 전문인데 아파트 경매 단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반에 한두 분을 빼놓고 전부 경매 아파트 단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경매 단타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여러 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물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부족하거나 권리상의 분쟁의 요소가 있다거나 원래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품들을 좀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아파트 단타를 하기 전에 내가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계속 사팔사팔 하기보다는 한 채를 해놓고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는 내 집을 마련하기가 적은 돈이어가지고 사팔사팔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금이 3억 이상 있는데도 부동산 떨어진대 이런 생각 때문에 단타만 하려고 하시고 무주택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주택으로 경매 단타를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거, 보유하는 거랑 경매 단타는 완전히 좀 다른데, 경매 단타는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 6개월 안에 시세를 예측을 하고 시세보다 싸게 받아서 매도하는 거라서 입지나 이런 가치보다는 빨리 매도가 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수익을 뭐 그렇게 크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6억 이하의 물건으로만 단타를 하는 거고, 1억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 나눠서 두 개 하기보다는 1억으로 할 수 있는 4억대 물건까지 입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경매 단타는 세금의 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취득세 구간 1% 이하에서 쇼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잣돈이 3억, 4억이 된다고 해도 매매가 6억이 넘는 것을 하는 거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6억 이하의 물건을 할 정도 되신다면 6억 물건까지는 그냥 하나로 하는 걸로 하시고 그 이상의 종잣돈으로 하신다면은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종잣돈이 2천만 원대에서 1억 미만 7천만 원이 좀 가장 많고요. 1억 넘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가지신 분도 계셨고 3억, 5억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가 매매가 1억에서 3억대 물건이 가장 좀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종잣돈 3천만 원으로 하는 사람은 종잣돈 3억으로 하는 사람의 10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원다님이 평택에 KB시세에 2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1억 8,700에 낙찰을 받았는데 담보대출로 1억 5천 그리고 후순위 신용대출 2천만 원 해서 1억 7천만 원을 담보격으로 대출을 받았고 지금 현재 계산해보면 자기자본 1,800만 원으로 잔금을 치고 부대비용 취득세 이런 걸 다 더하면은 2천만 원으로 1억 8,700만 원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잔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로 소액이신 분들은 오히려 좀 괜찮은데 제일 어려운 경우가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있는 대출을 받으신 경우 그리고 다주택인데 소액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 이제 상당히 대출이나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택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수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이나 세금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투자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글링 같은 건데 접시를 하나 던지고 하나 받고 하나 던지고 하나 받고는 실수를 안 하고 할 수가 있고 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2개, 3개, 막 5개, 10개가 되면은 하나가 꼬였을 때 힘든 상황이 막 여러 개가 반복됐을 때는 내가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역전세가 4개가 한꺼번에 났는데 이게 역전세라고 하는 게 여기만 안 좋은데 저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막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물건의 개수가 많다라는 게 요즘에는 좀 자랑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10채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너는 10채를 갖고 있는 거니? 약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진짜 이게 내가 꼭 담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주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매도 시기가 왔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큰 냉장고에다 수박을 넣을 때도 큰 거를 먼저 넣고 작은 거를 넣는 것처럼 자산의 배치가 가장 중요하고 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자산이 작은 볼륨인 거를 채우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작은 거를 넣고 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걸리적거리고 대출이나 세금이 힘들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서 무주택이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지역, 수도권 비규제지역 지방이 모두 다 가능하시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 70% 이상 그리고 규제지역의 LTV가 40%입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다라고 했을 때는 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LTV 70%가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지역을 타겟으로 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 것을 내가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다가 하나를 더 사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을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매매사업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 매매사업자 전입 조건 없이 가능한 요 대출로 하시면 여러분이 뭐 편법이나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픈 일이 없이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 매매사업자 대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하나씩 내 포지션
포지션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뭔지 구분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단기 매도로는 이제 제가 3, 3호 법칙을 말씀을 드리는데 3억대 아파트로는 차익 3천만 원, 5억대 아파트를 5천만 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물건이 커지면 수익이 더 커지는 게 맞는 거고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5억대 아파트로 차익 3천만 원을 목표로 입찰을 하시면은 예상치 못한 급매가 나타나거나 매도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내부가 상태가 안 좋아서 추가로 수리비가 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차익, 뭐 매매가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에 받았어? 그러면 그 차익 전부가 다 수익은 아니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몇백 개를 매도를 하면서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걸 통계를 다 모았어요. 그런데 수익은 50%에서 6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1억대 아파트 매도하신 분이 1억 3,200에 낙찰받아서 1억 5,200에 매도를 하셨는데 이 차익이 2천만 원일 때 순수익이 1,100만 원 그리고 비용이 800 얼마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합쳐서 1,900만 원 이게 정도 됐었는데 순수익이 이제 50%면은 1,000만 원, 60%면은 1,200만 원 이래요. 그래서 50% 정도 수익이 순수익이에요. 그러니까 5억대 아파트를 차익 5천으로 입찰했을 때 순수익이 2,500인데 차익을 2,500으로 입찰하시면 비용을 빼면은 거의 손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줄이시면 안 돼요. 근데 차익이 6천, 7천이다 그러면은 5천 정도로 줄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오르는데 베팅을 하고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억대 아파트를 1,000만 원, 1,500만 원을 목표로 싸게 받으면 이제 수익을 못 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고수를 하고 입찰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시면은 여러분이 경매로 수익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억대 아파트 1억 3천에 낙찰받았던 것은 다주택자도 대출이 1억이 나왔던 지방 공시가격 2억이 아파트였는데 대출 1억에 내 돈 3천으로 입찰을 해서 차익 2천 낸 다음에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게 좀 평균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덜 나가거나 매도가 좀 빨리 됐다거나 이랬을 때는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게 막 몇 천으로 늘어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예시를 들어보면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로 1억 2,500에 낙찰을 받아서 차익 1,500, 1억 4천에 매도를 하셨고 순수익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된다. 1,500이 차익일 때 50%에서 60% 정도이고요. 2억대,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았을 때 2억 9,500만 원. 그 차익이 3,500인데 이 경우에는 차익 3,500 중에 수익이 한 2천 넘었을 겁니다. 이거는 매도가 굉장히 빠르게 된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수익이 2,500 정도 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후 수익이 2,600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주하시는 분한테 바로 매도를 하면서 명도도 안 하고 이자도 한 번도 안 내고 바로 매도를 하셔서 조금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예요. 자, 요거는 3억 8,200에 낙찰받아서 4억 1,000원에 매도를 하셨는데 이것도 차익이 3천 얼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확실할 때는 좀 차익을 줄여볼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 차익은 평범한 수익입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1년에 최고로 많이 낙찰받은 케이스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저희 수강생 중에서 좀 탑클래스 수강생이신데 우리 플라용님이 작년 말 정도에 저를 만나서 올 10월까지 5개를 낙찰받아서 매도가 완료된 차익이 이제 4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대로 2,300만 원, 3억대 아파트 풀 인테리어에서 7,500만 원, 요것도 2억대로 4천만 원, 요거는 이제 5억대로 6,8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작은 아파트로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버시다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익이 2억 1,300만 원인데 6억 1,300에 받은 아파트를 대출 5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돈 1억 2천 원 정도로 했는데 풀 인테리어를 하면서 한 1억 6천 정도로 지금 차익을 2억 1,300을 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4억 1,900이고 받으신 물건을 모두 다 매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 성과고요. 한 3억에서 2억 내신 분들도 꽤 많고 저희가 올해 이제 240개 정도 받았으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수익을 뭐 몇 천만 원 정도 내보신 분들은 수백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처음부터 막 몇 억씩은 못하더라도 원래 우리 이 2억 차익 낸 물건도 처음부터 차익을 2억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조금 까다로운
까다로운 물건이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수익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한 거였는데 이게 시장이 오르면서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분이 또 수리를 엄청 예쁘게 했는데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 들이고 인테리어는 하이엔드로 하면서 굉장히 좀 수월하게 수익이 되게 크게 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4억까지도 났습니다. 우리가 1년에 연봉 1억 그러면 되게 꿈의 연봉인데 사실은 뭐 4억 정도 이렇게 벌어보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제 우리 플라잉님이 이제 저희 실전반에서도 특강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막 경매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저거 다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다. 1,000만 원 정도 냈다. 몇백만 원 냈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분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과장도 있고 뭐 할 테지만 어쨌든 남이 한 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기념으로 막 여행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좀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종잣돈 3천만 원으로는 순수익 1,0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시고 5천만 원으로는 2억대 물건을 입찰을 하셔서 순수익이 3천에서 순수익이 1,000에서 1,500 정도 요 정도 보시면은 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을 좀 마련을 하고 싶다. 내 집이 꼭 내가 살아야만 내 집이 아니라 2년 이상 보유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싸게 낙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 1년 동안에 실거주 하려고 낙찰 받으신 분이 2분이 계세요. 우리 재민님하고 선주님이 받으셨는데 서울하고 광명에 30평대 아파트를 조금 많이 싸게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실거주기 때문에 금액대가 조금 있었고 제가 이제 실거주 하시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저희 실전반 수강생들 커뮤니티에서는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 물건은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경매 해보고는 싶은데 책 읽어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경매 강의가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강부터 순서대로 제 강의를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